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 그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서울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요. 뻔뻔하고 대담한 이 운전자 때문에 한밤중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음주 단속 중이었는데요.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납니다. 경찰이 황급히 따라붙기 시작하는데요. 저 SUV 차량이 지금 오른쪽으로 빠지려다가 지금 보시면 다시 방향을 꺾어서 순찰차를 따돌리려 합니다. 네. 지금 한밤중에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차선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도망가고 있어요. 이번에도요. 네. 한 번 더 순찰차를 저렇게 위협하는데요. 네. 순찰차가 급하게 차를 세워서 가까스로 이렇게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길이 좀 좁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자 저 SUV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저 순찰차의 측면과 네. 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고 아이고. 반바퀴 회전한 뒤 멈춰섰습니다. 아하, 정말 저 추격을 하던 저 차량을 뒤쫓아가던 경찰분들 정말로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뻔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에 타고 있던 운전사는 35살 노모 씨였는데요. 네. 이 노모 씨 28일 오후 11시 10분경에 이렇게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하, 네. 결국은 음주운전 상태였다라는 것이고요. 네.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부터 이제 질주를 하면서 경찰관이 이제 음주 단속을 하는 걸 보고 불이에 맞게 도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노스는 이후에 이제 강변북로까지 가고요. 올림픽대로도 지납니다. 네. 경찰과 그야말로 추격전까지 벌이는데요. 네.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5 수치라고 합니다. 와, 면허 진짜 많이 취소 마셨네요. 수준이고요. 네. 굉장히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네. 저 추격전을 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중간 순찰차를 따돌리려다가 정말 경찰차가 정말 이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뻔 막 부딪힐 뻔도 했어요. 그런데 저 추격전이 어디 정도까지 서울 지금 청담동에서 시작됐잖아요. 대체 어디서 검거된 겁니까? 청담동에서 시작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가 한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아하. 강변북로를 따고 동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경기도 구리까지 갑니다. 아하.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네. 한참을 다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하. 서울 노원구까지 가서 결국 잡히겨 말았는데 아. 경찰의 정지 명령조차 거부하자 시속 180km의 속도를 엄청나게 내면서 이동한 거리가 총 60km, 60km. 시간으로는 60km 요? 30분 만에 체포가 됐는데 아하. 잡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5%, 면허 네.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야, 보세요. 청담 찍고, 토평 찍고, 구리에 가면 토평 아이씨 있잖아요. 청담 찍고, 토평 찍고, 다시 턴! 해서 자기 노원까지, 상계동까지 갔다 옵니다. 노원에서 검거가 됐다는데요. 총 60km에 달하는 도주극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정차 명령을 하는 경찰관이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승차하여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의자는 신호 위반을 하며 차량 사이를 비집고 가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영상 보면 걱정되는 게요. 유인경 기자님. 지금 저렇게 30분간 무려 60km나 도주극을 벌일 정도면 저렇게 차량이 멈춰 선다고 해서 경찰이 바로 제압하기는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지만 저분 좀 진상 취객이었던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경찰이 나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동안 차량에서 버티면서 아하. 그 사이 뭐를 했냐면 열심히 휴대전화로 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아마 응급 조치를 취했던 모양입니다. 예, 근데 아무도 뭐 도와주지 않았는지 네. 할 수 없이 세 분의 경찰이 들어가서 한 분은 조수석에서 밀고 아. 두 분은 팔다리를 잡아 끌어냈는데 네. 경찰이 자기를 폭행했다며 허허. 오히려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여서 네. 굉장히 논란건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죠. 윤창호법의 그 주인공이었던 분이 10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주 추격이 늘어난다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런 걸 보면요. 뉴스파이터가 늘 저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전해드릴 때마다 이 얘기가 꼭 나와요.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도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상습성을 보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라고 아하, 합니다. 4번은 세상에.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네. 더군다나 2011년이 마지막 처벌 전력을 가진 해라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35살이면요. 이 4번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다 20대. 20대에 이루어진 그러네요. 것이고 더군다나 2011년 이후에도 또 입건된 전력이 있었으나 그때는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전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아하. 있고요.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습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이 네. 정도면요. 음주운전이 병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음주운전 자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뭐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네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붙이자고 그러면 술 마시면 사리 판단이 사라지는 거죠. 아하. 이 사람 치료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번 중에 1번은 또 용케 증거 없어갖고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또 뭐 처벌 자체도 뭐 그동안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고 윤창호법 발효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성향을 가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도요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처벌도 강화해야 되지만 네. 반드시 치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 영상 보면서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경찰관을 가족으로 두신 분들은 저런 장면 볼 때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빠가 위험한 순간에 정말 고스란히 노출돼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진짜. 굉장히 불안하죠. 아까 저 사람 이 도주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네. 술이 취했다고 하기에는 참 상당히 이 도주 수법이 악랄하네요. 네. 왜 그러냐면 우측으로 해서 마치 벽 있는 곳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네. 순식간에 꺾어버리면 그러니까요. 뒤따라오던 순찰차가 이 난간 벽을 그냥 정면으로 들이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참 어떻게 도주하면서 저런 식의 그럼 저 뒤따라오는 경찰관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하. 이게 저 사람은 요번에 반드시 구속해가지고 네. 좀 한참 동안 격리해야 될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순찰차 그래도 운전하는 경찰관이 쫓아가는 경찰관들이 운전을 제법 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만 좀 파손이 되고 경상에 그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죄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리고 이 사람이 경찰에게 없는 혐의까지, 없는 죄까지 경찰이 나를 폭행했어요. 막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음주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검문을 받았을 때 도주를 하시면 또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하.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네. 뒤집어 씌우는 것도 문제인데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것뿐만 아니라 도주를 하다 보면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고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도 위반하게 되고 네.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중앙선 침범도 하게 되잖아요. 자칫하면 인명피해도 나와요. 그렇죠. 인명피해도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 운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을 뿐만 네.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검거되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파손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운전하던 경찰관도 일부 다쳤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네. 상습 음주운전, 난폭 운전 혐의로 입건이 돼서 네.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형사처벌도 굉장히 중하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 정도는 병적이에요. 정신적 치료까지 병행이 좀 됐으면 합니다.